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게 더욱더 엄격해져가는 바퀴는 3부에 들어와선 이젠 경쟁자들과 전투력 갭 차이가 너무 나서 새로운 상대들을 찾아 떠나거나 스트라이담에게 미션을 받아 대결했다. 원래 바퀴의 에피소드들은 메인 상대들을 만나기까지 빌드업 과정이 느리지 않고 타이트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피클전이 끝나고 유지로와 싸우기 전까지 빌드업이 굉장히 길었다. 이것은 진짜 큰 파도가 오기 전에 작은 파도들이 여러 번 밀려오는 것처럼 사마귀, 올리버, 피클, 치아루와 싸우면서 완력 조절을 했고 사건의 발단도 언제나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간단한 식사를 하다가 싸움으로 번져 전 세계인들이 구경하는 대결이 되었다. 그리하여 1부부터 최강의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하던 중학생은 4년이 지난 뒤 제대로 된 결착을 짓게 되었지만 정작 이후에 등장하는 과거에서 데려온 무사나 이상한 스모 친구들 때문에 이 만화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전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맞냐? 사마귀와 대결부터 여러가지 심상화를 할 수 있었던 바퀴는 피지컬이 이미 초월적인 존재라 멋진 기술로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닌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 3부 최종 대결전까지 여러 기술들을 터득해왔는데 올리버전에서 나온 무의식의 공격, 피클전에서 나온 티렉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의 형상권에 호황까지 써서 격투에 있어 완전 무결한 형태를 완성했다. 게다가 시바, 치아루와 싸움을 통해 바퀴벌레 대시를 처음으로 선보여 그 다음은 어떤 생물을 보고 터득할지 다른 의미로 기대된다. 유지로와 대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던 바퀴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이런저런 수련을 하다가 인간계에서는 적수를 찾을 수 없었는지 이상한 망상에 빠져 공터에서 잡은 사마귀와 대결하게 되는데 심상화된 사마귀는 타격, 제압, 흉포성, 날카로운 이빨을 토대로 본인의 상대로서 손색이 없다는 또 이상한 논리를 강요했다. 그렇게 섀도우 사마귀는 공격과 방어가 뛰어나 바퀴의 진심 공격들이 통하지 않았는데 뇌가 없는 것과도 같아서 하이킥에도 뇌진탕이 일어나지 않았고 슬리퍼 홀드도 눈이 많았던 사마귀에는 통하지 않았다. 이런 대결은 무의미하다고 새로 사귄 친구가 병신 같다고 돌려 말했으나 이미 마약처럼 빠져버린 바퀴는 대결에만 집중했고 이지관수가 이지하게 통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른 방법을 시도해 결국 약점을 찾아 승리한 뭐 이딴 만화가 다니냐. 올리버와 싸우기 위해 미국 대통령을 납치해서 형무소에 들어갔고 준개별과 올리버의 싸움을 지켜본 바퀴는 올리버의 투쟁심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극해서 대결은 바로 개시되었다. 초반의 완력 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올리버한테 타월처럼 휘둘리며 날아다녔고 독방이 부서지고 철문이 날아가 형무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다. 게다가 바퀴의 공격이 올리버의 방어를 뚫을 수 없어 개쳐맞았지만 오래전에 유지로에게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액화되어 녹아버렸다. 이때 깨달음을 얻어 무사시의 자세를 완벽하게 구현했고 결국 카메라로 2초도 안 되는 순간에 턱을 가격하며 올리버를 다운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질세라 올리버도 구체를 이용하여 바퀴를 잡아먹었지만 남자의 대결은 별의별 기술보단 난타전이라 둘의 체급 차이가 그렇게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화는 이젠 격투 만화가 아니라 과학 만화라 서로 신나게 주고받다가 주인공이 이겨야 해서 마지막은 박치기로 마무리 지어버렸다. 피클을 이해하기 위해 지하격투장에 찾아간 바퀴는 같이 있다가 갑자기 따기를 한 대 때려 싸움을 시작하는데 피클의 신체 구조가 현대인들과 달라 일반적인 공격들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게다가 피클이 레츠나 카츠미, 잭, 그리고 유지로와의 만남을 통해 격투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깨달아 나름 현대식의 룰도 배웠지만 바퀴의 발상 전환으로 인해 피클을 일방적으로 패는 구도로 만들었다. 또한 변타까지 동원하여 채찍질해서 그의 두꺼운 육체도 똑같이 데미지를 입었다. 하지만 치명타가 터지진 않아서 결국 작가의 상상력과 바퀴의 상상력이 시너지가 되어 원시 시대에 있던 공룡의 형상권을 쓰게 된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은 난타전을 해야 한다는 바퀴의 성격 때문에 난타전에 들어갔는데 순수한 난타전에서 피클이 기술을 쓰는 바람에 바퀴를 기절시켰다. 집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처음으로 예절이란 것을 제대로 배우다가 아케자와 에미의 이야기가 둘의 싸움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렇게 둘의 대결은 바퀴가 1부부터 3부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유지로에게 썼는데 정작 유지로의 입장에선 대결이라기보단 보통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자지간의 놀이와도 같았다. 특히나 전개가 독자의 상상을 궤도 이탈한 지 오래라 어떤 전개를 시킬지 작가는 계속 통수를 때렸고 특히 이 대결에서 이상한 관전 포인트가 많았는데 한마 유이치로의 등장과 드레스 기술, 유지로의 성격에 대한 정당성, 정체가 들통난 한마 부자, 에어 된장국, 밥상 뒤집기 등 작가의 영혼이 담겨 있었던 대결이었다. 그리하여 유지로의 패배 선언과 그것을 듣지 못한 바퀴가 본인의 패배라며 정말 훈훈한 결말을 맺는가 싶었지만 정작 격투 장르의 바퀴는 끝났을지 몰라도 SF 장르의 바퀴는 지금부터야 끝났다.